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최적 수준을 이제 180에서 100으로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줄이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각자 주어진 어떤 오염물질 저감 능력에 따라서 최적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볼 거는 그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어떤 상한선을 씌워가지고 오염 허가서라는 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염 허가서는 뭐냐면 상한선을 설정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택시 면허증 발급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택시 면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택시의 양을 정부가 정하는 거죠. 택시가 너무 많으면 길거리에 택시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택시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무 없게 되면은 사실은 또 택시 잡기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적정한 면허증을 발급한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택시 면허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컨닝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 너무 또 컨닝이 없거나, 우리가 경제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공식을 머릿속에 달달달 암기하고 있기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중간에 잠깐 찬스를 쓰도록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컨닝 쿠폰을 제가 발급한다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당 2번의 찬스를 뭐 1분이나 2분 동안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쫙 풀다가 아이고 찬스 하면은 이제 쓴 다음에 하면은 전체적인 뭐 너무 심한 컨닝은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경제학의 많은 공식 같은 걸 머릿속에 암기하는 부담도 줄여주는, 그래서 적절한 가장 효율적인 이제 컨닝의 어떤 이런 컨닝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픈북 책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정해주는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요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정부의 대안적인 정책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바트와 호머에게 오염물질을 한 단위 배출할 때마다 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허가증을 이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을 발행이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만약에 거기 180 단위에서 80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그래서 Q라고 할게요. 오염물질 전체적인 지금 현재 양이 180인데 이거를요, 오염물질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 80 단위로 줄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만큼 이렇게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이에요. 이거는 오염물질 뭐 Z로 쓸까 뭐 하다가 그냥 Q로 쓰긴 했는데요.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염물질 저감량, 오염물질 배출량, 그런 것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개의 허가증을 발행하면 돼요. 그래서 80개의 허가증을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이 허가만큼 80개만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바트와 호머가 달성할 수 있는 오염 감수의 수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허가증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증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교환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코즈 정리에서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효율성 관점에서 보자면 최초에 각자에게 몇 장의 허가증을 나눠줬는가는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자, 코즈 정리랑 비슷해요. 협상을 통해서 교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코즈 정리에서 논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배분함으로써 정부는 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허가증을 발행하는 게 바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설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고, 이 소유권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잖아. 소유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당은
분배에는 영향을 주지만 효율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가보시면 이게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오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상한선과 거래라고 해요. Cap and Trade라고 얘기합니다. 상한선과 거래 방법이 왜 초기의 허가증 배분과 상관없이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오염 물질과 관련된 허가증을 모두 누구한테 발급해 줬냐면, 자, 두 번째 달랑의 첫 번째 줄 볼게요. 바트가 혼자 80장을 다 받았다고 할게요. 모두 바트에게 할당해 줬다라고 할게요. 할당해 줬습니다. 할당시. 지금 현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게 두 기업이 90해서 총 180개를 지금 오염물질을 양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0 그리고 90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의 그림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호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바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이렇게 적게 듭니다. MC 바트, MC 호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 어떻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냐면 둘이 90개씩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으니까 정부가 안 돼 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 절대 배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2라고 합시다. 오염물질의 에미션에서 저감량이라고 할게요. 줄이는 양입니다. 근데 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허가권을 80개를 받았어요. 80개 모두 받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바트 입장에서는 90개의 오염물질을 저감해야 되는데 80개만큼 받았으니까 80만큼은 공짜로 배출해도 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여기가 10, 그래서 여기 A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A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호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오염 허가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절대 안 돼. 허가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택시 면허증이 없는데 택시 운전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컨닝 쿠폰이라는 걸 제가 발급했는데 그거를 이제 컨닝 쿠폰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오염물질 저감하는 양이 이만큼까지 90개만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만약에 서로 거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바트 같은 경우에는 오염을 추가로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대신 허가증을 여기 나와 있는 호머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호머랑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점차 야, 너 이거 허가증 너 그럼 써. 이렇게 팔아가지고 고마워 해가지고 얘는 오염물질 저감량을 허가증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허가증을 점차 파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있을 때 언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됐을 때, 기울기를 너무 제가 크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비슷하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이제 쭉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75만큼 이렇게 하는 거야.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오염 허가서를 그냥 바트한테 팔고 자기는 75만큼 오염물질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얼마나 배출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반대가 배출하게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허가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차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야. 허가증을 구입을 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까? 하면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지 거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라 할게요. 여기 조금 약간 그런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요거 두 개가 쭉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fee를 50으로 매기는 거랑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118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그는 허가증의 가격이 오염을 한 단위 더 발생시키는데 얻게 되는 이득보다 낮을 때
허가증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염물질을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과 허가증은 뭐야? 시장에서 바이하는 거잖아. 우리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이 시장이라는 게 내가 메이크 직접 할 것인가, 시장에서 물건을 바이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A에서 바트의 한개 비용이 B에서의 호모의 한개 비용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지금 여기 A에서 지금 10개일 때랑 얘 호모일 때 B일 때 보면 지금 현재가 MC 바트가 MC 호머보다 훨씬 더 싸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오염물질 직접 줄이고 대신 너 허가증 이거 네가 사가지 가.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증을 서로 팔게 되고요. 그래서 바트가 어떻게 될 때까지? 맞아요. 이게 두 개가 MCB와 MCH가 같아질 때, 여기 보시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높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질 때가, 지금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질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 거래 방식은 바로 뭡니까 하면 비용 효율적인 정책이 돼요. 가장 효율적인 애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애는 오염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오염물질을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배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상한선과 거래 방식은 사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50이라는 fee를 제공하는 그거와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정부가 최초의 허가증을 그래서 바트에게 주던 호모에게 주던 어떻게 배분하던 간에 둘이 협상의 여지가 생기게 되면은 서로 그걸 사고 팔아 가지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염물질을 딱 최적 수준으로 도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현실 정책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토의정소와 온실가스 거래시장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배출요금과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상한선 거래 오염허가서랑 두 개를 비교하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